변차금 때문에 3기 신도시 망하거든요. 예. 다주택자가 죄인이에요. 이 1인 1주택으로 강제를 하게 되면요, 2021년도가 되면요, 투자의 상황들도 더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면은 이제 신축으로 나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주 여건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3년 5년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 사항도 생기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나오면 안 되는 규제책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 민주당의 한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으로 발의를 했어요. 법안 발의를.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1인 1주택으로 강제를 하게 되면요,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1인 1주택이라는 법을 발의를 한다는 건요, 그 뒷 이면에 어떤 얘기가 숨어 있냐면요, 다주택자가 죄인이에요. 범죄자예요. 사실은 죄인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박의 정신을 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이 동반되기 때문에 박의 정신하고 결합해 가지고 의사의 의무들이 이행되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이익을 주는 순기능으로 저렴하게 전세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런 저렴한 전세라는 건요, 난 전세 들어가기 싫어라고 하지만요, 모두가 금수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세라는 저렴한 수단을 이용해서 자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인 1주택으로 발의한다는 건요, 사실상 다주택자를 범죄자를 취급하는 거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각인을 시키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순기능을, 그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1인 1주택으로 하면요, 문제가 많아져요. 실제적으로 예전에 루마니아가 1인 1주택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96%, 97%가 자가 보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단은 기업들이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 시장이 되었죠. 그리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요. 빈집이 없으니까, 이동이 많이 없으니까 잘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리고 가족이 많아지면은 크게 큰 평수로 갈 수 있는 거고, 직장이 뭐 좀 이동되면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교육을 좀 높이고 싶으면은 학군 좋은도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그냥 1주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루마니아는 이제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은 이렇게 1인 1주택을 강요를 해가지고 주택 건설이라든지 임대 사업이 되게 많이 붕괴가 되었고요, 루마니아는. 그리고 국민의 어떤 경제들이 조금 파국에 치닫는 경우가 좀 생겼단 말이에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런 1인 1주택에 발의를 한 것 자체는요, 너무 유토피아적인 사고예요.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한 일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발의가 되더라도, 만약에 진짜 여당이 작당하고 이게 당론이 되어가지고 가자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요 이제 발의한 거는. 이게 이제 입법 예고가 된 것도 아니고 발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제 집권 여당 쪽에서는 규제의 일변도를 계속하면서 내년을 가겠구나라는 어떤 단면들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오늘 임명이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근데 나오지 않아야 될 건요, 지금 이분이 이제 지금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건물하고 이제 토지를 소유권을 분리해 가지고,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임대료를 내고
그다음에 이거를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서 전매 제한을 둔 거고요. 환매 조건부라는 것도 얘기를 했죠. 그것도 이제 공공기관한테 이 물건을 다시 나중에는 매각을 해야 되고 시세 차익이 남으면 그걸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조인 거는 아실 건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이제 공급 정책을 펼친다고 해요. 과연 이 공급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의 공급 정책, 공급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은 가이드를 했는데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고밀도 개발을 하겠대요. 하겠는데 그게 우선 뭐냐면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역 범위를 500m까지 넓히겠대요. 그리고 용적률도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뭐 그 거시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죠. 350m의 역세권을 500m로 늘려서 그 역세권에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당장 내년에 나올 수 있는 물건인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반경을 넓혀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물을 짓는 거는 최소한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공급의 공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공급 정책은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고 서울에 한 3.3% 정도가 지정된 데가 있어요. 이거의 본연의 의무는요, 주거에 대한 게 메인이 아니라 이제 산업이라든지 일자리들을 메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주거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산업 부지를 40%로 50%를 40%로 낮추는 방향을 마련해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주거를 되게 많이 올리겠다고 해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 아닐까요? 지금 일자리를 계속 줄이는 거예요. 일자리를 계속.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는요,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수도권 정비법상에서 학교라든지 뭐 이런 그 공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면요, 더 이상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주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조금 줄이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공공에서 굳이 민간에서 해도 되는 거를 공공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를 하고 고밀로 개발하겠다고 해요. 저는 이 공급 정책은 첫 번째는 방향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단기간에 빨리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내년에 공급이 뭐 혁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계시던데 아마 이제 그 결과는 6개월만 지나면은 아마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주면은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성 같은 부분들도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용적률을 높인다. 이거는 뭐 좋은 방향인데 용적률을 높이되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늘린다. 이쪽으로 가는 기조는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성 같은 부분이나 사람들이 사업에 진입하려는 접근이 조금은 관심에서 좀 관심 밖의 일로 좀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헌재님께서 변차금 때문에 3기 신도시 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사전 청약이 내년에 오고 그거를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단순하게 이제 뭐 분양 주택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전매 제한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초과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 좀 전략들을 바꾸고 정책들을 수정하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기 신도시의 가치와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좀 더 많이 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좀 3기 신도시가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실망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당부를 드리는 게 3기 신도시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3기 신도시는 공급이 나오려면 최소한 저는 5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령 사전 청약을 하지만 사전 청약은 착시적인 공급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분양 시장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이 청약 점수가 12점인가 13점이 만점이잖아요. 뭐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근데 그 경쟁이 너무 세요. 너무 세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지고 멘붕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난 무주택자거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첫 번째는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최초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했던 기조에서 약간의 강화된 어떤 수정된 계획으로 분양 주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불리하지 않나. 그래서 3기 신도시 기다리지 마세요. 확률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여기에서 선택받은 자 외에 대다수 한 명 말고 99명은 멘붕과 후회의 어떤 순간들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